네, 멋진 사회자부터 소개받습니다. 저녁 시스템 강의를 맡은 강사 김지환입니다. 코로나 4차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권은 4단계로 지금 이어져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모든 분이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비대면 속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 사회자분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행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이 사업 정보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경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 속에서 돈을 벌어가지만 저는 처음에 시작한 게 여행업이었고 그 속에서 직원부터 시작해서 직접 경영까지 해보는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업 아이템을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은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히 이야기하고 기초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환이고요. 전화번호는 이 번호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켜져 있는데요. 지금 빔이 잠깐만 됐습니다. 목차는 2021년 현실 그리고 회사 소개, 사업 아이템 그리고 보상 플랜 및 비전으로 강의하겠습니다. 2021년 현실 어떤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4차로 이어져서 6시 이후에 또 2명 이상 못 모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완전히 팬데믹에 빠져 있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축소, 감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게 현실에 어떤가요? 활동도 적지만 내가 뭘 찾고 싶어도 힘들다는 거죠. 가장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도 내년이면은 인건비가 벌써 9,000원대가 최저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나 자영업을 하신 분은 최저인건비가 9,000원 정도 나가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대부분 아마 많은 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고 우리가 뭘 구매를 하거나 뭘 했을 때 그 자동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는 편리하지만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직업 창출하는 쪽에서는 쉽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매장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매장 가면 어떠셨나요? 1층에 대부분 계산 직원들, 캐셔들이 있어서 내가 물건을 산 거를 실적으로 계산을 해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판도가 바뀐 게 이런 키오스크 기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 가까운 관악 봉천역 앞에 다이소도 마찬가지로 올 1월달까지만 해도 계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줬는데 지금 셀프 계산대로 바뀌었고 이 셀프 계산대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회사에서는 이 다이소 매장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를 줄여야겠죠. 그래야 매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그 캐셔 직원들을 과감히 자르고 나서 이 키오스크 기계 하나 들어놓으니까 모든 게 편리해졌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도 편리하고 관리, 운영하는 입장도 편리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이 편리해졌지만 운영하는 입장과 기업체 그리고 다니는 입장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주신 곳은 주식회사 NR컴퓨터 상호를 쓰고 있고 1999년 12월 8일 날 법인 설립을 해서 이듬해인 2000년 1월 24일 날 KTF 선불요금제를 출시하였고 그 출시한 동시에 그 다음해인 2001년도는 종합유통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화장품군,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을 출시하고 2005년에는 영어 교육상품을, 화상영어 교육상품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종합유통회사로 바뀌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있어야만
편안하게 앞으로 미래에 물류를 대주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경기도 안성에 물류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 최초로 아린센터라는 셀인바이오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제품 생산하는 원료를 만들고 있고 제품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아이몰7이라는 복합 쇼핑몰을 오픈을 하고 그해 미국에 진출해서 쿡에어 브랜드라는 퍼머라이프를 인수해서 지금 현재 자사 브랜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MVNO라는 M텔레콤을 출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KTF 법정 대리점으로서 KTF 소비자를 유치한 상태에서 요금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주었지만 2013년 12월 16일부터 M텔레콤 KT망을 출시하고 나서부터 자체적인 통신 소비자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해 오고 있고 2015년에는 필리핀 MVC라는 2005년에 화산영을 했던 그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현재 어학센터 2군데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활발하게 원어민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현재 상품을 출시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N스마트라는 걸어다니는 대리점이라는 태블릿 PC의 대리점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N스마트를 출시하였고 2019년에는 N텔레콤 멤버시라는 소비자를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플이 현재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누구나 비대면으로 개통하게끔 그렇게 바뀌어 있고 최근에 6월 달에 과거에는 KT만 했지만 지금은 LG U+까지 알뜰폰 2개의 통신사를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으로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KT와 LG, 알뜰폰과 온라인 복합 쇼핑몰 아이몰7 그리고 셀인바이오에서 생산한 원료를 출축을 해서 화장품인 더 셀인, 그 다음에 교육상품인 엠보임, 그리고 퍼머라이프라는 쿡에어,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옴, 그 다음에 건강이지라는 네이틸팜 이렇게 종합유통기업입니다. 그런데 종합유통기업인데 같이 협력해서 하는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파트너사들 보시면은 대기업들이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런칭을 하려면은 그만큼 대기업에서는 까다로운데 이 대기업들이 다 파트너를 20년 정도 운영해 왔다는 건 20년 동안 그만큼 문제가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파트너사로 현재 같이 협력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희가 주력 상품인 사업 아이템 중에 통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통신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전기 시설 보유자보다 여보세요 하는 모바일폰 보유자가 더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기 없으면 불편하나요? 많이 불편하죠. 지금 전기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전기 시설보다도 더 많이 쓰는 게 모바일폰 보유자는 거죠. 단말기를 제한 나머지 모바일폰 보유자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여보세요 했던 그 전화가 시대가 흐름이 바뀌고 5G 시대가 도래돼서 예전에는 2015년에 3.7 엑사바이트라는 통신 요금을 데이터를 썼다면 작년에 2020년에는 30.6 엑사바이트라는 통신 데이터 요금을 썼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면 올해는 30.6 엑사바이트보다 늘까요? 줄까요? 더 는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많이 보죠? 유튜브.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를 전화통화나 카톡 여러 가지 기능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신 요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봤더니 남녀노소 누구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촌에서도
스토팜이라는 최첨단 농업 기술을 하더라도 조그마한 유심이 들어가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도 제어나 아니면 습도 제어, 그 다음에 물 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금이 되어 있고요. 소모성 어떠신가요? 매달 저희가 요금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 수도, 가스 같은 통신 요금이 절대 상품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올해 갑자기 장마가 짧은 장마에 남쪽 지방 이번에 비 피해가 많았죠. 그리고 폭염으로 지금 많이, 그런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계절과 경계 없이 비 피해가 있으니까 더 전화를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안부 전화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화가 없으면 어떤가요? 불편하죠. 그래서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심지어 휴대폰이 없으면 요즘 지하철 타면은 책 보는 사람보다 휴대폰, 유튜브나 뭘 검색해서 보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재구매가 확실하죠. 저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매달 단골 손님이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저는 어떤가요? 수입이 극대화가 되죠. 근데 통신은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 재구매에서 매달 따박따박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창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통신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나 봤더니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5,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휴대폰이 개통된 대수가 7천만 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 인구수보다 많은 게 휴대폰인데 심지어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전화 안 쓰신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만 대 개통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개통되는데요. 왜 그렇게 봤더니 예전에는 전화 한 대만 써도 됐지만 지금은 개인용 폰 그리고 업무용 폰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캔 많이 찍죠. QR코드. QR코드 찍는 기계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퀵배달 아저씨 보시면 어떤가요? 병풍처럼 전화 3, 4개 키워놓고 오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 대한민국에 7천만 대가 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7천만 대 중에서 단말기를 뺀 여보세요 데이터 보는 시장이 약 50조 시장입니다. 50조 시장 감 오시나요? 너무 크게 느끼더라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밥 먹죠. 물론 안 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쌀 시장이 약 2조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배죠? 어마어마한 큰 시장을 이룬 게 통신시장 요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통신시장 요금이 주체를 어디서 벌어가나 봤더니 SK, KT, LG, U+, 3개 통신사가 현재 그 50조 시장을 나눠먹고 있습니다. SK, KT, LG를 기업을 뭐라고 하죠? 대기업. 심지어 주변 분들이 SK텔레콤에 들어가면 어떻다고 하나요? 다 손가락으로 넘버원 들지 않나요? 연봉도 짱짱하고 복지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SK, KT, LG 3개 통신사가 돈 버는 거하고 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개인이 돈 벌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길거리에 있는 통신 대리점입니다. 그럼 통신 대리점은 어떻게 돈을 벌나 봤더니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초창기에 통신 대리점에 찾아가서 단말기 고르고 위용 계약서 쓴 상태에서 내 신용 정보를 의뢰를 하게 되면 통신사 본사에 내 신용에 관계 없으면 서비스라는 번호를 해서 한 달간 열심히 쓰게 되면 저는 요금이란 걸 납부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는 통신 대리점에 단말기 하나 팔았을 때 리베이트 받아서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기본적이고 두 번째로 통신 대리점은 내가 낸 요금의 관리 수수료 목적으로 약 7%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수입을 벌어갔습니다. 실례지만 전화요금 얼마 쓰시나요? 많이 쓰시네요. 저는 최대 150만 원까지 써봤습니다. 여행사 운영할 때. 왜? 국제통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요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적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많으신 분들 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8만 원,
뭐 파이브 조금제 10만 원 이렇게 요금 충수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5만 원 기준 잡으면은 7%는 얼마죠? 3,500원 벌기 위해서 대리점을 창업했는데 대리점 창업 비용이 평균적으로 투자금이 3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5억 기준 잡았을 때 1인당 3,500원 벌기 위해서 창업할 생각 갖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업설명 처음 듣기 전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소자본 창업을 해서 차라리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자영업을 하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가장 많은 창업이 쉬운 통닭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닭집 창업을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통신대리점은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첫 달에 통닭집이 한 마리당 3,500원의 마진을 남다 생각하시면 1,000마리를 튀겼기 때문에 얼마죠? 팔았기 때문에 약 350만 원 수입을 벌입니다. 물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면 내가 계약한 금액의 월급이 나오죠. 그리고 변호사는 어떤가요? 내가 변호를 할 때마다 변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변론을 하는 거고, 의사는 진료를 해야 하고 수술을 해야만 그 수익을 벌어가는데, 통신 대리점은 마찬가지로 5만 원에 7%인 3,500원을 1,000명을 첫 달에 모집을 했을 때 똑같이 350만 원을 벌죠. 그러면 누가 영업을 잘한 건가요? 통닭집이죠. 왜? 통닭집은 1억을 투자해서 350만 원을 벌었고, 통신대리점은 5억을 투자해서 350만 원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통닭집 5개를 차리겠다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마리의 닭을 튀겨서 팔았을 때 마찬가지로 350만 원 수입을 벌었습니다. 통닭집은. 통신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1,000명을 소비자를 모집을 했더니 5만 원 평균 잡아서 3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는데요.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례지만 이번 달에 SK 개통하고 다음 달에 SK에서 KT로 이동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고 그 상태에 SK텔레콤을 쓰죠. 그리고 요금을 내죠.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연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계약을 하고 2년 약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달 개통한 1,000명이 같이 누적을 해서 2,000명에 대한 요금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라는 누적 수입을 버는 게 통신 대리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20년도 돼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이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길목 좋은 사거리 보면은 항상 줄 서 있어도 몇 개월, 1년 정도 있다 보면은 업종 체인이 많이 되는데, 통신 대리점은 한가하지만도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이유가 이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0번째 달까지 열심히 가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통닭집도 10번째 달 1,000마리를 팔아서 한 마리당 3,500원을 마진을 남기면 350만 원 버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월급 받는 거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명의 통신 대리점을 소비자를 10번째 달 모집을 했을 때 1인당 3,500원 했을 때 통신 대리점은 3,500만 원은 수입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창업할 만 가치 있나요? 그래서 통신 대리점이 그 힘든 시기에도 5억이라는 큰 자본을 투자해서 대리점을 했던 이유고요. 11월 달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여행을 가서 한 달 동안 영어를 못하거나 저 같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몇 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 보니까 수입이 전무하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녀야 직장생활을 해야만 수입을 벌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일을 안 했는데 수입이 들어오나요? 직장생활에서 월급을 주나요? 잘렸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하신 분들은 그 전에 번 돈 가지고 임대료를 냈고 그 다음에 공과금 냈고 직원 월급이 나가게 되죠. 근데 통신 대리점은 한 달 동안 내가 밖에 나가 있든지 가게 문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도
똑같은 비슷한 3,500만 원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통신 대리점의 권리 수입입니다. 첫 번째 달부터 모집한 10,000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 수입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권리 수입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주. 왜? 건물 맨 처음에 지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매달 월세라는 부분으로 따박따박 층별로 세금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수들, 뭐 저작권료, 아니면 책을 잘 써서 책에 팔릴 때마다 인쇄 수입, 이런 게 권리 수입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 수입을 번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뉴스에 나온 게 이 내용입니다. 11년간 20만 명 확보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여기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가야동에 대리점을 시작한 송원재 씨라는 이름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2곳, 김해에 1곳, 본점을 포함해서 총 4개의 대리점을 운영한 상태에서 350여 판매점과 거래한 규모로 SK텔레콤으로 지급받은 월 수수료만 4억 3천만 원이라는 거죠. 다 모시나요? 연이 아닙니다. 월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한 대리점, 간판을 밟고 있는 대리점은 평균적으로 1억 정도 현재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간판이 3개, SK, KT, LG 3개 통신사 간판을 달고 있는데 판매점이고, 간판이 하나 달고 있는 게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은 이런 수입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 SK텔레콤부터 이렇게 벌고 봤는데 용산 모 대리점 같은 경우는 최대 60만 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꼬박꼬박 월 20억이라는 돈을 현재 요금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20억 감 오나요? 월? 빌딩 한 채를 꼬박꼬박 구매를 하죠. 심지어 현재 로또 구매하시더라도 20억이 되지도 거의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많은 돈을 대리점 수입으로 매달 꼬박꼬박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대 통신사 대리점을 이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 설명을 하냐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현재 화두가 바뀐 게 뭐냐면 3개 통신사에서 알뜰폰 통신사로 현재 소비자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N텔레콤 찾으신 이곳은 알뜰폰 통신사입니다. 그러면 알뜰폰 통신사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 보았더니, 저는 전화가 다이렉트로 소비자, 내가 전라북도 고창의 고향인데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나는 다이렉트로 이 전파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기지국 2km 방향의 기지국까지 전파가 가고, 이 KT가 깔아오는 광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환기를 따라서 형님이 있는 고창에 있는 가까운 2km 기지국까지 가고 나서 2km는 또 무선으로 가서 통화가 되는 원리인데요. 이 광 케이블 깔아놓은 데가 에노 사업자에서 KT고요. 그 다음에 이 기지국 설립한 업체들이 SK, KT, LG 3개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이 3개 통신사는 이 KT, 광 케이블 깔아놓은 비용을 임대를 해서 회사 임대료를 냅니다. 혹시 과거에, 지금 스마트폰 쓰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고요. 과거에 나이 드셔서 지금 쓰신 분들은 20년 넘게 쓰신 분들 예전에 기본료라는 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무지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우리가 통신사 일시정지를 걸죠. 그러면 일시정지를 걸면은 기본적으로 한 1일 기본료에서 100 얼마가 나갈 겁니다. 이게 망 유지비 기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은 이 SK, KT, LG 3개 통신사 기지국을 그대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쉬운 예로 예전에 과거에 비디오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비디오방이 대여점이죠. 그럼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한 게 싸나요? 아니면 대여한 게 싸나요? 대여한 게 더 싸고요. 요즘 책방들 많이 가시는데요. 책방에 가시면은 책을 사는 것보다 빌려보는 게 훨씬 저렴하죠. 대표적으로 지하철 역사마다 가보시면은 책 대여점들이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저렴하게 읽고 책을 반납한다는 거죠. 이런 기능이 N번호 알트폰 통지사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알트폰 가입 추세가 어느 정도 가파르고 있나 봤더니 2013년에 시작을 해서 115만 명 시작을 해서 현재 2021년 2월달 기준으로 920만, 현재 1000만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7천만 명 개통된 상태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알트폰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점점 알트폰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그 중에서 현재 N텔레콤은 어떻게 알트폰을 가입하고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현재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계 통신비가 대한민국은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화요금 같은 요금을 쓰시더라도 전화요금 저렴한 게 좋은가요? 비싼 게 좋은가요? 내가 7만 원을 내고 무제한을 쓴다 기준 잡았을 때 5만 원을 낸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현재 알트폰이기 때문에 이 통신요금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옮기는데 현재 N텔레콤은 어떻게 그럼 가입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수입을 주나 보았더니 N텔레콤은 아까 서두에 처음에 회사 소개할 때 N스마트라는 대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블릿 PC 안에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대리점이고요. 저희는 이 태블릿 PC로 고객을 찾아가거나 직접 찾아와서 개통 중개를 했을 때 번호라는 걸 드리고 요금을 저희는 선불 요금으로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불 요금을 냈을 때 소비자한테 그 요금의 수수료를 약 35%를 평생 상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35%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SK, KT, LG 3개 통지사 5억을 투자해서 7%를 주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통신사가 요금수를 35% 준다고? 이거 거짓말 아니야? 처음 들어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원짜리를 10만원을 뻥튀기 해서 35% 준다면 이건 불법이다. 근데 만원짜리를 그대로 만원을 받아서 35%를 준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35%를 주는데 N스마트를 대리점을 내실 때는 소자본, 무경험, 무점포로 가능합니다. 이 35%의 재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후불, SK, KT, LG 3개 통지사는 외상 거래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요금을 내야죠. 그렇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 줘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비용이 요즘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받는 분들이 많아지지만 대한민국 아까 7천만 회선 중에서 약 4천만 대만 고지서 우편으로 받았을 때 이 고지서 한 장당 1,200원 정도 하는데 1년 기준 잡았을 때 약 6천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연체 관리비입니다. 통신사가 100% 요금을 내면 좋겠지만 소비자들이 저도 아까 이야기하듯이 여행사 운영할 때 최대 비용을 내가 얼마 정도 했다고 그랬죠? 150만 원. 이게 한 번에 내줄까요? 그래서 저는 분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납하는 동안은 어떻게 되죠? 미납이 되죠. 연체가 되죠.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체가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사람들한테 받기 위해서 텔레마케터 아가씨들이 전화하고 DM 발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도까지 나중에 안전 악성 연체될 때 채권도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 일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KT를 기준 잡았을 때 KT 본사와 대리점하고 다이렉트 연결된 줄 알았는데 그 관리하는 총괄본부가 있고 지역본부, 지점,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 가판대, 예전에는 은행 앞에서도 개통을 했습니다. 이런 복잡 다양한 유통 구조가 있는데 이 유통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마케팅 비용. 현재 SK, KT, LG 3개 통지사 광고 뭐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지금 현재 광고 누가 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메인 시간에 9시 뉴스 전 아니면 8시 뉴스 전 아니면 핫한 드라마 앞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비가 한 프레임 광고하는데 약 3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만 광고하나요? 1년 360일 광고하죠. 이 광고비가 약 7조 가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쉽게 말하면 내가 전화요금을 5만 원 정도 내는데 2만 5천 원 순 사용료고 이 2만 5천 원 나머지는 이게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서 50%가 거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N텔레콤 같이 선불로 전환 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고지서. N텔레콤은 실시간 요금 조회 가능한 멤버십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에 들어가시면 내가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고 사용량은 얼마 정도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 연체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선물을 썼는데 연체가 되나요? 연체가 되면 이건 신이 되는 거죠. 그런 비용. 세 번째,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는 저희는 본사, 저같이 움직이는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일반 관리비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혹시 옆에 찾아오신 분 N텔레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듣지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지금 두 번째로 광고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광고를 받고 있나요? 전혀 받고 있지 않죠. 이런 광고비까지 해서 50% 사용요금의 그 부분을 50% 거품이 고스란히 남아서 35%는 현재 수당으로 드리고 15%는 회사 상품 개발이나 요금제 개발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5% 재원이 투명한 거 보이시나요? 이걸 받는다는 거 투명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현재 N텔레콤은 어떻게 사업자를 구축하고 내가 사업자 취득이 됐냐 보았더니 N텔레콤, LG망 1년 요금 상품을 미리 선납을 하고 약정 계약을 내가 쓰겠다고 하기 싫으면은 소비가 곧 사업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데 지금 전화 몇 년간 쓰셨죠? 저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쓸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죽고 나서도 휴대폰 수명이 더 깁니다. 형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전화가 더 오래 써지더라고요. 왜? 어떻게 보면 부고나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왔을 때 안내 차원에서 3개월 정도는 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휴대폰이 사람보다 수명이 결국은 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차피 쓸 요금 1년간 선납을 했더니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N텔레콤이 어떻게 좋은가 봤더니 그게 N텔레콤의 특장점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수익형 알뜰폰 통신사 N텔레콤입니다. 현재 KT망과 LG망 모두 소비자를 구축할 수가 있고 저와 같은 개인에게 대리점 사업권을 소자본으로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계 최다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제 몇 개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업계 최다 요금제니까 누구나 요금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온라인, 오프라인 한계를 넘어선 시스템이 이 N스마트입니다. SK, KT, LG 3개 통신사 개통 프로그램 전산망이 창업과 동시에 5억 정도 들어갈 때 이 전산망을 받는데 N텔레콤은 55만 원에 이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N스마트로 어떻게 대리점 업무가 갔냐 봤더니 터치 하나로 신규 개통, 번호 이동, 요금제 변경, 부가 서비스, 일시정지 및 분실신고, 번호 변경까지 모든 업무를 이 태블릿 PC 하나로 가능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N스마트가 걸어다니는 태블릿 PC다 보니까 내가 있는 장소가 곧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이 이동한 거 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관악 여기 가까운 신림사거리 대리점을 창업했으면 그 주변에 오신 사람만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지만 이 태블릿 PC로 분양받아서 내가 운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동 장소가 대리점이 됩니다. 제가 가끔 명절 때나 내려가거나 뭐 집안 제사, 아니 시골 가끔 내려갈 때 고창을 내려가게 되면 내가 이동해서 고창 현지가 대리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 4단계죠. 그러면
사람 대면하기가 쉽나요? 대면하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요즘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 직접 비대면으로 유심을 구매해서 직접적으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대면 개통인데요. 비대면 개통까지 직접적으로 개통해서 실제 유심만 살펴서 소비자를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N스마트 기능입니다. 그러면 선불요금제가 얼마나 소비자를 많이 구축되어 있냐 봤더니 현재 대한민국 인구에 380만 명 정도 선불 가입자가 되어 있고요. 현재 신용불량자 본인명으로 개통 못하죠. 왜? 3개통시사는 후불 외상이기 때문에 내 신용 정도를 따져서 개통이 되기 때문에 3개통시사 개통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N텔레콤은 신용불량자도 개통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통신연체제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단기고액. 또한 3사 통신사에서 쓰는 걸 불편하거나 나 믿고 써주실 분들,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7천만 명 중에서 모두 대상이 되죠. 그분들을 개통할 수 있는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N스마트를 분양받고 이런 분을 개통하기 위해서 움직였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소비자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한 명씩 개통했을 때 약 30명 개통하면 적나요? 많나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개통해서 누구나 10,000대 정도 개통하면 돈이 되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통해보고 팀으로 개통하신 분은 내가 연간 계약을 하고 사업자 취득을 한 상태에서 같이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연간 요금을 냈고 같이 할 사람 2사람을 바이널 방식으로 2사람을 모집하고 이 2사람도 마찬가지로 2사람을 모집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10,000대가 개통될 때 저는 30년이 걸려서 10,000대가 개통이 됩니다. 왜? 한 달에 30대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현재 제가 48인데요. 30년 후면 몇 살인가요? 78, 거의 80 다 돼가지고. 물론 80 다 돼서 10,000대 개통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빨리 만들어 놓고 내가 윤택한 삶 속에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아니면 가족들과 여러 가지 다 하고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으로 했을 때 이 10,000명이 구축하는 방법은 나와 같이 할 사람 2명을 같이 모집하고 그 2사람이 2명 모집했을 때 약 1년이면은 10,000명이 모집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10,000명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혼자서 하루에 한 명씩 모집해서 30년 걸려서 10,000명은 순수한 소비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팀으로 10,000명이 된 부분은 저같이 움직이는 사업자다 보니까 이 10,000개 대리점에서 어떤가요? 소비만 하신 분은 10,000대가 그대로 소비자 유치가 되지만 저같이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1인당 10대 개통하면 몇 대인가요? 10만 대 소비자 구축이 되는 거고 100대 1인당 100명을 개통을 했을 때는 100만 대의 소비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저는 그래서 현재 팀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돈을 어떻게 드리냐 봤더니 이게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이고 후원 장려금 산정 및 지급 기준으로 인해서 현재 수입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저희는 3개의 대리점 코드가 나옵니다. 바이럴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소실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마감은 총 4번의 마감을 하고 있고요. 1차 마감, 2차 마감, 3차 마감, 4차 마감. 1차, 2차 마감을 해서 당월 30일 날 지급을 해드리고 3차, 4차 마감을 해서 다음 달 2월 15일 날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력 상품은 뭐죠? 통신 요금이죠. 요금을 10만 원 정도 소비자한테 유치를 했을 때 요금은 회사의 규정으로 의해서 81%라는 NRC 볼륨, 직급, 가구, 수수료를 주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81%냐 봤더니 모든 제품에 부가세가 붙죠. 부가세 10% 빼고 회사 본사가 운영이 되고 여러 부분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 또 10% 뺐기 때문에 81%.
입니다. 그리고 회사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똑같은 제품이 부가세만 뺀 100%의 MV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내가 보석료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DT,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PM, IM 총 10개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후원 잔여금 상품 기준에 회사에서는 이렇게 수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매이, 매출 장려금, 직급 장려금, 직급 승급 축하금, 아이몰 장려금, 신규 추천 장려금에서 총 6가지를 현재 내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소비자 유치를 했을 때 최하가 저희가 DT 직급인데요. DT 직급은 한 마감 안에 40만 MV 요금을 따질 때 50만 원 정도 요금 충전을 했을 때 약 DT가 되고요. DT가 됐을 때 이렇게 한 마감의 매출 구간에 들어가면 수입을 드립니다. 내가 전화요금 50만 원 정도 내고 DT 취득한 상태에서 열심히 쓰고 소비자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월 매출이 한 주 마감이 4억 이상이 떴을 때 1,000만 원은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마감이 4번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비만 하셔도 약 4천만 원이라는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물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석료로 되는 직급별인데요. 직급별로 최소 수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가 매출 장려금으로는 120만 원, 직급 장려금으로는 120만 원에서 총 240만 원 정도 수입을 벌 수 있고요.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15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 은행 이자가 1억을 넣었을 때 받는 게 있죠. 그래서 15억 정도 은행에 예치를 해야만 약 24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15억 벌기 쉽나요? 은행이 15억 넣어놓기 쉽나요? 물론 예치해서 그렇게 이자를 벌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5억 은행에 넣어놓기가 좀 벌기도 힘들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산 가치로 요금 수수료에서 240만 원 정도 나오면 어떤가요? 그걸 내가 1년 안에 만들 거냐, 3년 안에 만들 거냐, 5년 안에 만들 거냐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직급인 IM입니다. IM은 약 6천만 원 정도 순수입이 들어오고 약 540억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IM을 가고 나서 IM을 유지하고 만든다 보면은 이 540억의 가치를 내가 수입을 받더라도 아까 서두에 우리 사업은 평생 상속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보다는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큽니다. 내가 1년간 어차피 쓸 요금 1년간 선소비 약정을 하고 나서 사업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N스마트를 분양받아서 소비자 유치를 하는 단계에서 빠르게 전개하고 같이 할 사람, 아래 좌우에 한 명씩 모집을 하고 그 두 사람이 또 모집을 하고 이렇게 모집했을 때 저야 산하에 약 255개의 대리점이 생기고 이 255개의 대리점이 각자 최소로 20명씩 소비자를 구축했을 때 최하 5만 원 기준 잡았을 때 5,100명이 약 2억 6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소비자 요금이 매출이 뜹니다. 그 중에서 약 5%인 요금 수수료를 받아간다 봤을 때 최소 매월 1,300만 원은 권리 수익이 들어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대리점 수익 받았을 때 어떤가요? 송원재 씨 같은 경우는 약 20만 명 확보해서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수료를 4억 3천만 원 받았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월 수입이 1,300만 원 들어오는데 이달만 나오나요? 다음 달도 나오고 다다음 달도 꾸준히 나오는 이런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통신 소비자만 최소 1000명만 모집해서 약 5만 원 기준 잡은 4%에서 약 200만 원의 권리 소득을 받지만 통신뿐만이 아니라 쇼핑은 아이모7에서 화장품 사용한 거는 더 세린 제품, 그리고 교육 상품은 원어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엠보임, 그리고 쿡에어인 쪽은 퍼마라이프 9스타로, 그리고 생필품은 엘리옴. 물론 어차피 치약 칫솔 쓰는 거 뭐 2,000원, 3,000원짜리 똑같은 제품이라면 어떤가요? 여기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하고 건강보조식품인 엘리온감, 네이트리편까지 같이 진행해서 한다면 수입은 어떨까요? 더 극대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소비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와 같이 할 사람을 유치해서 조직적으로 구축했을 때 통신 소비자 플러스 통신 대리점 인프라 구축으로만 안전된 수익 기조로 만들었지만 그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브랜드 체인지에서 각 구성원들마다 상품을 바꿔 쓴다 브랜드 체인지 하면 소득은 어떨까요?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쇼핑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모7에 약 7만 가지의 저렴한 제품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쿠팡에서 구매한 부분을 이 아이모7에서 구매한다면 수입은 어떨까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입이 극대화되는 종합 유통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오신 목적이 아마 옆에 분이 소비만 하시겠냐 물어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소비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비 유통망 구축 통해서 자산 수익을 만드니까 현재 사업을 같이 진행하자고 여기 모시고 온 목적이고요. 그러면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선택 속에서 기회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선택 속에서 기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수입이 벌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구도에 올라와서 현재 자산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옆에 모시고 온 분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일할 거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속적인 안전 소득을 빨리 벌고 함께 여행 다니면서 놀자는 취지로 여기 모시고 온 겁니다. 어떠신가요? 그 사람 옆에 모시고 온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선택했고 이 사업 속에서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고 있는 자유,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 여러 가지 선택하겠지만 아마 밖에서도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통신이 주고 그 다음에 이 엔텔레콤, 알테폰이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유축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소비자를 구축하냐에 따라서 이 판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몰려오는 시장에 내가 주체가 돼서 큰 부자가 되는 바람으로 부족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